한국사가 65점.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안 하셨다고요? 네. 자기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1년 지방직 9급 일반 행정직에 최종 합격한 윤준희라고 합니다. 올해 지방직 합격을 목표로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게 언제부터이신가요? 저는 12월 말에서 1월쯤에 했던 것 같아요. 딱 이 시점에 하신 거네요. 그쵸. 네네. 이제 공무원 시험 6개월 만에 이번 지방직을 합격하셨는데 보통 1, 2년 정도 잡고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네. 처음부터 6개월을 목표로 잡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공무원 시험 특성상 네. 수험 기간이 스펙이 되지가 않기도 하고 네. 수험 기간이 길어지면 그 부담감 때문에 더 음. 합격하기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네. 일단은 6개월을 잡고 공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6개월 안에 합격을 해야겠다라는 목표를 정하고 나서 어떤 것부터 가장 먼저 하셨어요? 이때 가장 먼저 한 게 과목별로 출제 경향 파악이랑 합격 수기 분석이었는데요. 과목별로 출제 경향 파악을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려고 했고 그 단기 합격자분들 합격 수기 보면서 어떻게 하면 단기 합격할 수 있을까 이런 공부 방법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주로 이용한 사이트는 어딘지 어떤 수기 위주로 찾아보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전한길 선생님 네. 네이버 카페랑 유튜브 요즘 합격생분들 영상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단기 합격하신 분들 영상 위주로 찾아봤고 기출회독법 같은 것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럼 이제 과목별로 뭐 어떻게 접근을 해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신 게 있으실까요? 국어, 영어는 일단 언어 과목이어서 네. 언어적으로 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세 과목은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네. 국어, 영어보다는 기출의 비중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많이 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6개월 계획을 세우실 때 암기가 쉽진 않잖아요. 근데 그런 방대한 양의 두려움은 없으셨나요? 어떻게 다 외우지?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할 시간에 하나라도 외우자 생각도 했고 매년 누군가는 이 양을 다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서 합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게 가장 그 합격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좀 뻔한 말이기는 하지만 네. 기출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기출에서 출제가 되니까 네. 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공부하고 그 외에 이제 지엽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 부분들은 추후에 공부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기출이 중요한 거 이제 다들 알고 계시긴 한데 네. 기출을 풀 때 이런 건 꼭 추천하고 싶다 하는 본인만의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기출을 풀 때 아는 지문은 지문 앞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고 모르는 지문은 X, 헷갈리는 건 세모 표시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양을 줄여나가는 과정을 거쳤는데 이렇게 해야 시험 직전에도 점점 모르는 양이 줄어드니까 좀 자신감도 생기고 회독에 드는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1회독 할 때는 모르는 것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럼 몇 회독 하실 때부터 이제 이런 기출 작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2회독 때부터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때도 모르는 게 많기는 한데 네.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니까 그냥 그런 생각으로 했어요. 그리고 아까 이제 확실하게 아는 지문은 네. 동그라미 표시를 한다고 하셨는데 뭔가 확실하게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게 네. 내가 시험 때까지 확실하게 알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은 없으셨나요? 불안감이 물론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안다고 했는데 나중엔 모르는 것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를 활용을 했는데 네. 모의고사는 전체 범위가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알았던 것도 틀리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는 다시 개념서를 발췌독하거나 다시 외워줬고 모의고사에서도 맞추는 문제가 있다면 그건 잘 외우고 있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는 방법으로 보완을 했던 것 같아요. 약간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불안함을 보완하는 거는 되게 네. 꿀팁이신 것 그쵸, 같아요. 그쵸. 네네. 그러면 이제 베이스 여부를 좀 알 수 있을까요? 뭐 수능 등급이라든지 공부한 경험이 어느 정도 되셨는지.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공부했던 적은 없고요. 네네. 그냥 국어는 원래 좋아하는 과목이었고 수능에서 국어, 영어가 2등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하루 순공 시간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따로 순공 시간을 체크해 보지는 않았는데 네. 규칙적으로 시간표대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만큼은 최대한 집중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보통 스탑워치로 많이들 체크를 네. 하시잖아요. 뭐 어느 정도 내가 몰입할 수 있는지 집중 시간이나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쓰는지 그런 게 혹시 궁금하진 않으셨나요? 처음에는 저도 재볼까 했었는데 네.
순공 시간도 물론 중요는 하지만 음. 제가 계획한 공부를 다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시간표대로 음. 공부를 했기 때문에 따로 뭐 순공 시간을 체크할 필요를 느끼진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1월부터 지방직 시험까지 계획표를 어떻게 짜셨는지 살펴보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는 압축 강의를 최대한 빨리 들으면서 개념들을 공부했어요. 그럼 압축 강좌들로 총 5과목의 개념 강의를 한 달 안에 수강하신 게 맞나요? 네, 아직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지 않아서 기본서의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한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개념 강의는 가볍게 어떤 내용이 있는지 공부하는 느낌으로 수강했고 이후에 기출 회독을 하면서 개념서를 발췌독했어요. 국어랑 영어는 베이스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파트를 정해서 선택적으로 강의를 좀 수강하신 건가요? 네, 영어는 문법 강의랑 간단한 독해법 강의를 수강했는데 네. 독해법은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그 독해 방법이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수강했고 네. 국어는 문법이랑 간단한 문학 작품 위주로만 수강했어요. 그럼 개념 강의를 들으실 때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뭐 오전, 오후 나누셨는지. 표를 보면 잘못 나온 게 아닌가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여러 과목을 동시에 하는 것보다 한 과목씩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 과목씩 끝내면서 전체적인 과목의 흐름을 파악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한 과목당 늦어도 일주일 안에 네. 전체 강의를 수강하는 걸 계획으로 잡았어요. 그럼 그 과목 순서를 어떻게 정하셨어요? 우선 영어부터 했고요. 네. 그 다음에 국어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암기 과목으로 한국사, 행정학, 사회학 순으로 했어요. 그 암기 과목의 순서에서 네. 그 차이가 있을까요? 어려운 것부터 하시면 한국사를 제가 너무 못해가지고 한국사를 먼저 했고 사회학이 행정학보다는 양도 적고 좀 쉬운 것 같아서 행정학부터 했어요. 여러 과목을 이제 병렬적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한 과목만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한 과목만 진행할 때 장점이나 단점을 알 수 있을까요? 과목에도 저는 흐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한 번에 봤을 때 네.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되고 좀 더 넓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과목씩 진행을 했고 이럴 때 장점은 공부 계획을 좀 간단하게 짜는 게 네. 저는 지키기도 편하고 공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과목을 하는 계획보다 한 과목만 하자는 계획이 좀 더 전 편했어요. 그리고 단점은 아무래도 한 과목씩 하다 보면 그 전에 했던 내용을 좀 까먹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주의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강의를 듣고 복습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저는 5분 복습법이라고 해서 네. 제가 학창 시절 때부터 어. 그냥 지켜오던 건데 네. 수업을 듣고 머릿속에 그 내용 잊어버리기 전에 네. 자리에 다시 앉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좀 더 머릿속에 선명히 내용이 있을 때 복습을 하니까 장기 기억으로 전환하기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5분 복습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네. 건가요? 그냥 제가 5분 안에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면 이제 강의를 하나씩 끝날 때마다 복습을 네. 하신 건지 아니면 강의를 3-4개 연달아 듣고 하신 건지 그것도 궁금해요. 그 실강 기준으로 네. 한 번 수업을 하면 인강으로 3-4개 정도로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개수에 맞춰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강의를 3-4개당 5분 동안 복습하는 게 짧진 않으셨는지 그러니까 복습할 때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제목이 5분 복습법인데 네. 5분 동안 하는 건 아니고요. 수업을 듣고 5분 안에 하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서 아직 수업 내용이 날아가기 전에 네. 5분 안에 다시 책상에 앉아서 책을 펴서 해당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거라서 빨리 자리에 앉아서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읽어본 식으로 하신 건가요? 네, 제가 필기했던 것도 다시 읽어보고 잘 안 외워지는 건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복습했어요. 그럼 5분 이내 강의 복습을 한 번에 몇 분 정도씩 하셨어요? 시간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확실한 건 대충 보지는 않았고요. 좀 꼼꼼하게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때 제대로 봐야 나중에 1-2시간 들을 걸 네. 지금 30분에 끝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집중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영어 어휘 같은 경우에는 몇 개씩 암기를 하셨는지 암기 후에 뭐 나만의 체크 방식이 따로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어휘는 따로 개수를 정하지는 않았고 네. 그냥 30분 동안 최대한 많이 외우려고 했는데요. 네.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어휘를 외우는 건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자투리 시간도 활용하고 반복적으로 많이 봐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따로 체크하는 방법은 없고 몇 번 더 봐준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했어요. 그럼 이제 생활 영어는 언제 외우셨어요? 생활 영어는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 네. 표현이 그렇게 어려운 게 많이 있지도 않고
어떤 거는 유추해서 맞힐 수 있는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는 것만 자투리 시간에 조금씩 외우는 방법으로 공부했어요. 갑자기 궁금한데 네. 국어 뭐 고유어나 네네. 한자도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것도 혹시 다 짜투리 시간에 보셨나요? 국어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자는 전 안 했어요. 사자성어로. 아예 왜냐하면 사자성어를 안 하셨다고? 네, 아 진짜요? 보통 한 문제 정도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단기 합격이 목표였어서 그거를 공부하는 데 들이는 시간 동안 다른 빈출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지만 네. 저는 그렇게 했어요. 한자성어가 나왔었나요? 다행히 안 나와서. 다행. 그거 아니었으면 네네. 합격 못했을 때 다행. 네, 이제 2월부터 계획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기출을 반복적으로 공부하면서 개념서를 발췌독했고 점점 모르는 양을 줄여갔는데요. 국어, 영어는 시험 보는 날까지 언어적 감을 유지하고 암기 사항들도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하프 모의고사를 풀면서 감을 유지했고 문법 같은 것들도 주기적으로 반복해줬어요. 그리고 한국사는 10분 안에 푸는 걸 목표로 했기 때문에 시험이 다가올수록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는데요. 네. 머릿속으로 아는 거랑 실제 푸는 건 또 다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푸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근데 보시면 2월부터 4월까지는 계획표가 같잖아요. 네. 혹시 뭐 처음부터 지방직만 목표를 하셨는지, 만약 국가직도 응시하셨다면 보고 나서 내가 어떻게 보완해야겠다 뭐 이렇게 드신 생각이 있으실까요? 처음에는 지방직이 목표였는데 네.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2달 정도 앞이잖아요. 네. 그래서 국가직에 맞춰서 시험 준비를 해야 지방직에서도 합격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빠듯하기는 하지만 네. 국가직 스케줄대로 공부를 했고 국가직 때 제가 영어가 95점이었는데 네. 한국사가 65점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지방직에서도 한국사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사를 좀 더 보완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국사를 이제 국가직 65점, 지방직에서 95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부 방법을 어떻게 보완하기로 그 중점을 두셨는지가 궁금해요. 모르는 질문에 X 표시해 놓은 것들 네. 그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받고 기본서를 통해서 발췌독도 하면서 여러 암기 사항들도 외워주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진짜 국가직에서 60점대에서 지방직 90점대면 네. 몇 달 만으로도 딱 실력 상승이 가능하네요. 근데 좀 열심히 하긴 했어요, 확실히. 왜냐면 한국사도 주요 과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한국사를 못 보면 다른 과목을 아무리 잘 봐도 합격할 수가 맞아요. 없으니까 좀 더 시간 투자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밥 먹을 때나 좀 시간이 남으면 짧게 정리된 강의들이 있어요. 시간 순서대로나 사건 순서대로 그런 강의들을 틀어놓고 조금 한국사랑 친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시험까지는 총 몇 회독 정도 하셨어요? 국어, 영어는 문법이랑 어휘나 문학 부분만 5에서 6회독 정도 했고요. 나머지 3과목은 7에서 8회독 정도는 했던 것 같아요. 그 수험 기간이 짧으신 것 치고는 회독을 되게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압축 강의 이후에 기출 회독 부분만 해서 이렇게 7, 8회독 나오신 게 맞나요? 네, 국어, 영어는 선택적으로 회독했기 때문에 네. 회독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도 않았고 사회학도 저는 개인적으로 양도 좀 적은 것 같고 네. 난도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아껴서 나머지 과목들에 회독 투자를 하니까 좀 네. 많은 회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계획표를 다시 보면 오전 시간에 국어랑 영어 하프를 푸셨잖아요. 근데 네. 하프만 풀고 복습하는데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틀린 문제는 기본서로 발췌독도 하고 네. 뭐 외울 건 외워주고 하다 보니까 각각 30분씩은 걸렸던 것 같아요. 앞으로 국가직까지 90여일 정도 남았는데 이 시기에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모르는 것만 보기에 네.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네. 내가 못하는 부분을 보완하고 그걸 극복해야 고득점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아는 건 물론 많이 하고 싶겠지만 빠르게 넘어가고 네. 못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제 마지막 계획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달 계획표인데요. 지방직 한 달 전이죠. 네. 시험 한 달 남은 시점에 중점을 두신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출 질문 중에 아직까지도 잘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보완을 해야 고득점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고요. 결국에 저는 공무원 시험이 5과목이 아니라 100문제를 100분 안에 푸는 한 과목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이때쯤에는 100문제를 100분 안에 빠르게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 고득점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기출 반복, 암기, 실전 연습 이렇게 중요한 네, 부분이네요. 계획표를 보시면 기출을 2시부터 6시까지라고 적어주셨는데 네네. 그 4시간을 세부적으로 배분을 어떻게 하셨어요? 4시간 시간 배분은 따로 하지 않았고요. 예를 들어서 영어를 한다고 했을 때 기출 회독을 하는데 이 부분 아직 잘 모르겠다 네. 하면 개념서를 찾아가서 네. 해당 부분에 발췌독하고 만약에 못 외운 부분이 있으면 뭐 필기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외우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4시간 동안은 따로 시간 배분하지 않고 최대한 이 3가지를 동시에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런 건 정하셨어요? 내가 오늘 여기까지는 끝내야겠다 이런. 하루하루로 하진 않고요. 네. 최대한 3일, 4일? 정 안 되면 하루 추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빠듯하게 스케줄을 짰던 것 같아요. 그럼 하루에 무조건 좀 다 못 끝내더라도 그 3일, 3, 4일 안에서 좀 유동적으로 하신 건가요? 네, 그렇죠. 5월 달에 아직까지도 모르는 지문을 이제 집중적으로 암기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모르는 지문만 보실 때 쭉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시는 거였는지 암기 상태는 어느 정도였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눈으로 훑어보기는 했는데 네. 대충 보지는 않았고요. 질문에서 어떤 부분이 포인트인지 그리고 어떤 게 출제가 될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노트에 적기도 하면서 네. 최대한 외우려고 했어요. 이때 못 외우면 시험 때 틀린다는 생각으로 네. 그렇게 외우려고 했고 당시에 암기 정도는 대부분 기출문제는 다 아는 정도였던 것 같아요. 혹시 본인만의 노트가 있으셨나요? 보통 노트를 많이 만드시는데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좀 시간이 아까워서 네. 노트는 따로 만들진 않고 그냥 개념서에 간단하게 단권화를 했는데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기출에서 모르는 내용들 조금씩 모아서 네. A4 용지에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해서 몇 장으로 정리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종이에 정리하는 방법으로만 했던 것 같아요. 모의고사도 많이 활용을 하셨나요? 복습을 또 어떻게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모의고사를 저는 꽤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는 부분을 다시 찾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게 생기면 다시 개념서를 발췌독하고 다시 외워지는 방향으로 사용을 했고 두 번째로는 100분의 10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과목별로 시간 배분을 해서 문제를 푸는 연습도 하고 시험에서 사실 여러 가지 돌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비하는 용도로 사용을 했어요. 모의고사를 아주 활용을 잘 네. 하셨네요. 이게 진짜 기본서 체크하고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네네. 그게 다 보완이 되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해야만 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모의고사를 푸시면서 가끔 이제 지엽적인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어떤 네. 선생님들은 또 어렵게 내시기도 하고 그런 부분을 이제 틀리면 오답 정리하기도 좀 애매하고 넘어가기도 애매한데 그런 네. 찝찝함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루셨어요? 조금 거만할 수도 있지만 네. 저는 내가 모르면 이건 좀 이상하다. 아 진짜요? 네, 근데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기출회독을 많이 하셨으면 네. 어느 정도 구분은 되실 거예요.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네네. 그리고 만약에 지엽적인 게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 정도로 확인을 하고 네. 한번 정리만 해주는 식으로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전쯤 됐으니까 이 정도면 양을 더 늘리기보다는 조금 더 네, 그쵸. 집중하신 거네요. 모의고사는 그럼 직접 학원에 가서 푸신 건가요? 사실 저도 그러고는 싶었는데 네. 코로나가 한창 심한 때라서 맞아요. 그렇게는 못하고 집에서만 네. 준비했어요. 조금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집에서 혼자 옷도 시험날처럼 입고 네. 마스크까지 끼고 진짜 실제 시험인 것처럼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네. 실제 시험날 좀 긴장감도 덜한 것 같고 연습은 실전처럼 실전은 연습처럼 네. 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좀 웃기기는 한데 네. 진짜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집에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침대에도 눕고 싶고 이제 해이해지기 쉬운데 나태함을 방지하기 위한 그 나만의 노력이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최대한 습관적으로 공부하기 이걸 통해서 좀 네. 나태함을 방지를 했는데 공부를 사실 하기가 싫잖아요. 네네. 이제 공부해야 되네 하면서 억지로 자리에 앉는 게 아니라 네. 나는 당연히 이 시간에 공부를 지금까지 했으니까 공부하는 게 당연하다 네. 이런 느낌으로 네. 최대한 그런 느낌을 드릴 수 있게 공부하려고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태함을 방지하려고 크게 따로 힘을 들일 필요도 없었고 네. 공부하는데 스트레스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해도 사람이란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런 순간 없으셨나요? 내가 침대에 눕거나 좀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 이런.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만약에 지금 침대에 누우면 네. 난 시험 떨어진다. 아. 저는 극단적으로 일부러 생각하면서 했고 가끔 공부가 안 되는 날도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억지로라도 하려고 했고 다음날 1시간씩 더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 날은 일부러. 토요일 계획을 보시면 오후 시간대 중간에 모의고사를 배치를 하셨는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침 시간에 매일 모의고사를 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토요일까지는 그래도 언어적 감 유지를 위해서 국어, 영어 하프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렇게 했어요. 그 시험 이제 한 달 전에는 이제 좀 마음이 싱숭생숭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그때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셨는지 생활 습관적인 면에서 이제 팁이 있으실까요? 정신적인 부분에서 그냥 후회 없이 공부하자고 계속 되뇌었던 것 같아요.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수험 생활을 돌아봤을 때 후회가 남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네. 후회 없이 공부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막연한 생각이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걸 되뇌면서 공부하니까 조금 더 나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궁금한 게 만약에 내가 6개월 안에 합격을 못했을 때 더 해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만두자 그렇게 생각해 보신 거 있나요? 이미 발을 들은 이상 네.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합격을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나는 이번 6개월밖에 없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수험 생활과 계획표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2가지를 드릴게요. 나의 공무원 수험 생활을 5글자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세요? 저는 발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네. 공무원 수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저도 그렇고 모두 다 힘든 시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결국에 운 좋게도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되게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시간이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제가 더 발전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전의 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수험생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다들 힘들게 공부하고 계신 걸 잘 알고 있는데 오늘 이 영상이 초시생분들에게는 나도 단기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다른 수험생분들에게도 공부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은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촬영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6개월 단기 합격생의 계획표와 수험 생활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추가적인 질문이 생기셨다면 아래 댓글에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예비 공무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수험 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